꾸려진 지 한 달 흘렀는데요. 정부 여당의 정책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대구시는 산불 피해는 조금 없었습니까? 조금 있었는데, 예. 대구시는 이제 산불 원인이 대부분 보면 논두렁 태우다가 이제 산불 나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등산객 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예방 인원들을 배치해서 개몽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산불은 없었는데 다행이네요. 예. 조그마한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대구 소방대가 10분 안에 적각 대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산불. 그래서 예. 우리는 뭐 큰 산불 피해가 없습니다. 예. 시장님은 산불 나고 이럴 때 이제 골프 연습은 안 하시죠? 에이, 그거는 어떻게 그 산불 난 거 알고 갔겠습니까? 뭐 어쩌다 보니 그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죠. 예. 예. 그 대구 경북에 지금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하세요? 지금 이제 4월 한 13, 14일에는 그게 이제 국회 통과를 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 되면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한 게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공항하고 가덕도하고 좀 틀린 게 예. 대구의 군공항 소음 때문에 1년에 국가에서 소음 피해에 나가는 보상금 지급한 게 수백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동구에 가보면 사람이 학교가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투기 소음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성 군위 지역의 시골 지역으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전한다. 예. 그렇습니다. 가덕도처럼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예. 국비로 짓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구시에서 군공항 이전비를 후적지 공항 이전하고 난 뒤에 개발할 돈을 얼마를 만들어야 하는가 하면 11조 4천억을 대구시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공항을 이전해주고 예. 그 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이군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예. 가덕도 신공항처럼 생짜배기로 국비 다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세금이 아니다. 아니 중앙정부가 이제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하면 그렇게 대구시가 해가지고 돈이 모자랄 때 지원하고 예. 그리고 민간공항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죠. 근데 군공항 시설을 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부분은 1조 4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가덕도 지금 신공항은 지금 현재 14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비에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한 그 후적지 개발 비용으로 군공항 이전하고 국가가 거기에 이제 민간공항 활주를 하나 더 보충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공항 포퓰리즘 그거하고는 달라요. 알겠습니다. 대구시정에도 여념이 없으신데 네. 아무래도 중앙 정치와 관련해서도 요즘 발언을 좀 많이 하신단 말이죠. 좀 걱정이 되세요? 발언하는 게 이제 예. 사람들은 지방행정에 전념하라 그 이야기하는데 사실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는 10분입니다. 그렇죠. 예. 10분도 안 걸려요. 어떤 때는 5분밖에 안 걸려요. 예. 직접 쓰세요? 나는 직접 써줘. 누가 써주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이라는 게 예. 정치 일기입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대구시 상황 이걸 갖다가 정치 일기 형식으로 그게 이제 짧은 문장으로 글 쓰는 건데 예. 그거 쓰는데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예. 대구시정하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지방자치행정에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방향이 틀렸죠. 방향이 틀렸다. 그게
제가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상임 고문으로 위촉이 작년에 됐어요. 그랬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상임 고문이라는 게 지금 현역 상임 고문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전부 은퇴하신 분들이고 예. 고문들은 현역 상임 고문은 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치에 또 정당이나 이런데 관여해 달라고 지금 자기들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런 의미네요. 예. 상임 고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네요. 예. 아니 그게 권한과 책무예요. 그게 권한과 책무의 문제지. 당 대표가 당을 잘 이끌고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밑에서 보니까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고 철학 없이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죠. 당 대표가 들어야지. 그걸 갖다가 니는 지방자치단체만 일이나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당 대표가 소신과 철학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출 과정에서. 예. 용산 대통령실에 하고 친윤에 지원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예. 선출되는 순간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심지어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고. 예. 야당과 앞장서서 싸우고. 예. 그런 정당의 대표가 되어야지. 그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그래 가지고 무슨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그러는지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그런 실언들을 했을 때 그때 제대로 당대표가 군기를 잡고 기강을 잡고 좀 중심을 잡아줬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왜 이제 전 목사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가 하면. 예. 강교안 대표 때로 내 기억이 되는데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 최고위원이나 그다음에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조사를 내야 돼요. 지금 우리 책임당원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어느 특정 종교를 대표해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또 그 종교의 당하고 이중당적 가진 사람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걸 전부 전수조사를 내야 돼요. 전수조사해가 책임당원 정리를 내야 돼요. 정리할 사람들은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 정리를 내야죠. 하나 또 그거는 안 하고 당내 선거 때마다 외곽 그 종교단체에 책임당원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소리나 내버리고 업소나하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윤리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어떤 징계할 사람은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징계를 안 하면 당대표가 그게 권위가 없어집니다. 깔보게 되죠. 깔보게 되죠. 깔보게 된다. 그래 되면 당대표로서의 역할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모르지만 좀 지나가 보면 이제 공천 국면 가면 온갖 세력들이 다 들고 일어났을 건데. 예. 지금 저렇게 흔들리면 나중에 두세 달 후는 이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강을 세워줘야죠. 근데 그 이후에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해프닝으로 봐야 될까요? 밥 한 공기 다 비우자 이런 것들은? 해프닝이죠. 해프닝이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건 의도된 거고. 의도된 것이고 그것은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정책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해프닝에 불과하죠.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기저의 이유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어떤 줄서기 같은 그래서 자유롭게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못하는 듯한 경직돼 있는 문화가 혹시 있나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예. 이제 전당대회 끝났으니까 예. 당 대표
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된 사람들이 당선에 취해가지고. 당선에 취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4.5 재보궐선거 보면 지금 당선에 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특히 김기현 대표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지역별로 좀 나눠서. 지금 아직 총선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어요. 시간이 있고 다시 다 잡아야 되겠죠. 당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좀 여당답게 잡아야 되겠죠. 지금 지지율이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약간 하락되는 것, 국민의힘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치 우리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지율이 정체됐다고 할 거는 없어요. 늘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흘러왔으니까. 출범 초기에 반짝했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30%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변함이 없잖아요.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그게 지지율이 하락했다기보다도 출범 초기 반짝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30%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반짝 40%대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가 하면 내려와서 보니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의 정치력 부재입니다. 정치력 부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심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정체를 하고 있죠. 당의 정치력 부재다. 근데 그게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실도 정치력이 지금 좀 부재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한일회담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대통령실이나 당의 대처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가서 굴욕적인 그런 회담을 하고 오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북핵은 지금 전술핵 시험도 하고 핵폭발 시험도 하고 다 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고 미중 패권 전쟁에 반도체 전쟁이 붙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북중 사회주의 동맹은 똘똘 뭉쳐 있는데 북한, 러시아, 중국은. 우리는 지금 살아가려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라도 같이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리가 이번에 징용 문제라. 그거를 미국 측에서도 풀으라고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문제 풀려면 우리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남북관계가 극한 대치 상황에서 북핵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뭐냐. 대통령께서 일본 회담하고 와서 이렇게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야, 이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없애으면 이런 식으로까지 몰리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외교 잘하고 왔니 안 왔니 그런 식으로 논쟁을 가니까 그 외교를 외부적인 전부 상황은 다 차치해버리고 굴욕하고 왔다. 그 한마디로 국민 감정이 지금 덜끓고 있는데 그럼 그 감정을 살릴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대처를 해서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콩에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정치 환경의 냉혹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잘 인식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설명을 했어야죠. 예.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홍보수석실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우리가 이러고 싶겠느냐. 지금 이것도 왜 방법이 더 있느냐. 북핵이 지금 목전까지 칼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업소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당했겠어요? 당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국민 감정에 접근하는 방법도 모르고 갔다 와서 이거 한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이러니까 성과는 무슨 성과? 성과라기보다도 그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업소를 했어야죠. 읍소를 했어야 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핵 문제가 이래 심각한데 이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방미를 앞두고 외교 안보 라인이 확 교체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던데요, 거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이 좀 틀리겠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생각이 좀 틀리겠죠. 예. 그거는 외교안보실 현 팀하고 예. 또 이제 미국의 정통한 팀하고 어느 부분이 이제 조율하기가 쉽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거기 호사가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블랙핑크가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조선일보가 최초로 보도를 했었고. 조선일보가 보도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근데 아니, 예. 나라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외교 안보팀을 교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아마추어 정부라고 하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럼 다른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국제관계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밖에서 고급 정보에는 접근을 못하죠. 그렇죠. 한미의 속사정을 접근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즉각 주미대사 하는 조태용 대사를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정동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국 가는 거는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지금 전술핵 문제뿐만 아니라 나토 핵협상 여러 가지가 나토식 핵 공유 문제, 확장 억제 문제 이게 전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번에 미국 가서 북핵에 대처하는 확실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가져오려고 하니까 기존 안보팀은 그게 좀 엇갈린 점이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그래서 무슨 블랙핑크 공연을 했니 안 했니 그걸 갖다가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관여했니 안 했니 그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나라 망하죠.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거는 아니죠. 아니겠죠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나중에 따심으로 나올 만한 게 그게 스트레이트 기사가 나온다면 그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시장님 가서 북핵뿐만이 아니고 지금 가장 또 심각한 게 경제안보 특히 반도체 쪽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근데 그렇죠. 반도체를 우리가 미국에서 저렇게 거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것들을 원하는데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보조금 받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가서 뭔가를 이거는 확정 지어야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산업부나 여기에 이제 전문팀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사실상 전문팀들의 의견을 기초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반도체 전문가하고 가 대통령이 아닌 이상 그 섣불리 자기 생각으로 협상하다가는 그 나라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예. 옛날에 일본의 나가소네가 미국의 무기 체계를 들여오면서 영어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을 잘못했을 때요. 예. 그래가지고 나가소네 수상이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한 10억 불 손해를 봤다. 그래서 절대 나가소네 수상이 영어를 잘하는데 그 이후로는 미국 나가서 영어로는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 그게 이제 통역이나 번역을 통해서 하면 그 통역이 잘못된 거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국가원수가 영어 좀 한다고 지 혼자 떠들어 버리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예. 전문가들 대동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예. 그걸 돌파구를 찾아오겠죠. 예. 이번에는. 네. 대통령의 국내 행보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대구 서문시장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순천도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제주 4.3 추념식은 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4.3 추념식에 꼭 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갔었잖아요. 그랬죠. 예. 작년에 갔었죠. 지난해 갔습니다. 예. 그렇죠. 당선자 시절에 갔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게 아마 재임 중에 한 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도 있으니까 국무총리가 가서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꼭 대통령이 안 갔다고 온갖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4년 더 남았는데, 내년에도 갈 수 있고, 후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꼭 금년에 그 자리에 지금 다른 현안이 있어 못 갔다는데, 그걸 안 갔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안 되죠. 예. 또 그걸 실드 치려고 김재원 최고가 말하는 것도 그건 어처구니 없는 실드죠. 격이 낮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실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 정치적으로 보는 분들은 정치평론가들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시장님이 비판을 좀 자주 하시는 게 결국은 대구, 영남, 경북의 어떤 패권, 맹주 이런 어떤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론가들이요.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 혼자 짓거리는 멍청한 멍청합니까? 멍청하지. 예. 내가 영남 패권 노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무수석 하다가 박근혜 망하는데 가장 주범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영남 패권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는다. 예. 참네. 그러니까 평론가들이라는 게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멍청한 그 평론가들 말이 언론에 돌아다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특히 요즘 페이크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브 통해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참 대한민국 참 어지러워졌다. 힘들어졌다. 정론 언론이 없어지니까 위축되고 자꾸 없어지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KBS도 정신 차려야 돼.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영남 패권은 노리시지 않지만 전국 패권은 노리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고. 예. 그건 지금 대구 시정을 그렇죠, 그렇죠.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쿠시마를 방문했는데 네.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쇼죠. 쇼다. 예. 예. 국민 상대로 하는 쇼죠. 예. 국민 상대로 하는 쇼고. 뭐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이제 흔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 광우병에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그 세력들이 변동하는 것도 봤으니까 예. 뭐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정치 쇼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한일 외교 계속 비판을 하면서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먹힐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나는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도 예. 민주당이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예. 외통수에 걸렸어요. 외통수에 걸렸다. 네. 이재명 대표라는 그분의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국가 지도자 중에서 그렇게 많이 비리에 휩싸여가지고 앞으로도 더 몇 건이 기소돼가지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을 안고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외통수에 걸렸죠. 그래서 난 민주당에 또 정치를 제가 한 30년 했으니까 그렇죠. 친한 사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또 원로들하고도 친하고. 그런데 참 딱하게 보이는 게 외통수에 걸렸다. 지금이야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려워지지 않겠나. 재판 때문에? 재판이 아니라 온갖 비리에 다 얽혀 있는 분을 강대표로 모시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다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게 나중에 사건 수가 많아지고 얽히고 그러면 매일같이 보도될 건데 그 국민들이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힘들어지겠죠? 예. 네.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날인데 좋은 한 말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뭐. 누가 될 것 같다기보다도 예. 지금 지도부가 전부 영남입니다. 예. 정책위 이장도 그렇고 당 상임력이 예. 그래서 수도권을 대표하는 사람이 무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판이 짜여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뭐 대구 출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권을 위해서는 전부 이제 지역적인 분배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